원래 이제 올해 다들 기업가들이 울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는데 이제 계엄이 터지면서 뺨을 때린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도 뭐 완전 매출 그쵸. 네,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그쵸. 이게 그냥 에이 광고비 쓰면 되지, 광고하면 되지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2년 전에 10억대 투자 받으시고 20억대 투자까지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그때쯤 대학생 때부터 창업 동아리 하고 뭐 캠프 참가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때 완전 창업 붐이었고 스타트업에 대한 그 로망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때 창업을 이미 하고 계셨죠? 법인 설립은 2017년도였고 이제 퇴사하고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아, 네. 그때 막 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뽕에 차가지고 열정페이로 일하는 분들도 많았고 진짜 막 투자 이루어지면은 성공했다 박수 쳐주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을 보셨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좀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사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증권사 출신이니까 네. 이 시장에 왔을 때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죠. 적자 폭이 엄청나게 큰데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혹은 이게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 막 돈을 받더라고요. 네. 기업 가치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매출이 10억인데 기업 가치가 뭐 100억, 200억, 500억.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이야기가 맞았고요. 저는 그때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아니 이게 맞나? 이 기업 가치로 과연 여의도에 갔을 때 상장이 되나? 그랬는데 결국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장이라는 거에서의 결과물, 상장을 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상장이 안 되거나.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실은 엔젤 투자로만 좀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기간 투자는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좋은 곳에서 받기는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모델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제 죽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과연 지금 이게 성공 방정식 성장 방정식에 맞는 건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정말 뭐 3명이서 4명이서 노트북만 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성장을 했고 기업이 커지다 보니 말씀하신 스타트업 붐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도 받고 네.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장이 축소가 급격하게 되면서 과연 이게 기업 가치가 나중에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 가치는 높죠. 아무 의미 없는. 근데 저희 이제 자소연가 유치원에서의 이제 강사님들을 보시면 저랑 똑같이 한 7년 정도 부동산 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순자산이 70억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이분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인 건데 물론 이게 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또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스타트업의 시대가 오겠지만 저는 이제 그 기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지금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원래 이제 올해 다들 기업가들이 울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는데 이제 계엄이 터지면서 뺨을 때린 거죠.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 입장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뺨을 때리는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밤에 그걸 보면서 그냥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사업 다 그냥 정지하게 모두가.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 이러면 다 멸망 아닌가? 이 모든 사업가들이. 네. 실제로 지금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잘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외국인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와. 지난 일주일, 뭐 2주일 동안. 안 그래도 뭐 힘든데 뺨까지 때린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도 뭐 완전 매출 그쵸. 네,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태원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F&B라든가 다양한 것들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뭐 거기도 죽었고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나마 마지막 돈이 되던 곳이 숙박이었거든요. 모텔. 저희 이제 엔젤 투자자가 더유식이라는 매출 올해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젊은 대표님인데 숙박은 계속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잠은 자거든. 그쵸. 데이트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대 욕구잖아요. 네.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잘 됐는데 이번 달에는 여기도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점점 더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 경제 이야기를 하자면 쉽지 않아요. 이게 실물 경기가 제가 체감하는 실물 경기는 지난 사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국장 답 없잖아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대표님도? 저는 국장 안 한 지 오래됐고요. 네. 국장 다 먹고 결국 우리는 투자로 접근하면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크립토라든가 이런 쪽밖에 답이 없고 사업을 하더라도 글로벌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뷰티나 미용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는데 내수 대상이다.
쉽지 않아요. 2030들이 인구가 없고요. 돈이 없고요. 네. 차라리 이제는 저는 10년 전부터 시니어 시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니어 시장이 뭐 돈이 되겠어 이랬거든요. 이제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돈이 있고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스타트업이 뭘 잘못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자체가 다 침체할 것이다. 물론 이게 누군가에는 잘 되는 데는 있으니까 네. 뭐 변명일 수 있겠죠. 그 전에 지난 몇 년 동안의 스타트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이 스타트업이 잘하고 못하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조금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약간 침체 국면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뭘 해야 되나? 네. 오히려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이게 좀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답이 없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뭐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냥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예를 들어 제가 증권사를 퇴사하고 필리핀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한 2년 전인가 오랜만에 제가 살던 필리핀을 갔었어요. 놀러 백화점을 갔는데 재밌는 게 예전에 살 때랑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거든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2명, 3명을 데리고 다녀요. 1명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잘 없어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한국 와서 보면 아기가 없거나 애기 없죠. 아니면 1명. 그나마 쌍둥이. 네. 왜? 시험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점차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구나. 뭐 갑자기 우리가 이민을 열어서 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이제는 2030의 인구 때문이라도 경제 구조가 바뀌고 그럼 여기에 경제 구조에 맞는 사업을 해야만 내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글로벌 매출을 찍을 수 있는 사업으로 빨리 변화해야 되고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큰 욕심은 아니어도 자기가 그래도 좀 이제 매출을 좀 내고 직장 생활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표님께서 어떤 걸 좀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대표님 자체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는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유명해졌는데 네. 이제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사업을 하면 그게 잘 돼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대표님. 그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신사임당 채널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유튜버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업가의 느낌보다는 컨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 대중들을 잘 사로잡는다는 이런 느낌이 가능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스타트업 창업가예요. 엄청나시죠? 많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워딩이나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제가 이분의 컨텐츠를 볼 때는 그냥 유튜버 였다면 이제는 완전 사업가거든요. 근데 순서가 보면 반대가 된 거죠. 정말 유튜버로 시작해서 나를 먼저 알린 다음에 물론 그때도 사업을 잘하고 계셨고 뭐 유명했지만 이제는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 영향력을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크립토는 결국 어텐션 이코노미다. 뭐냐면 개구리 같은 애들이 시총이 몇 조잖아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결국 어텐션을 누가 끄느냐에 따라서 크립토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게 꼭 밈이 아니더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웹2 시장의 사업도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주목을 못 받으면 성과가 안 나오는 거고 반대로 주목은 정말 잘 받아요. 근데 내가 가진 제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제품은 개선을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뭐 교육 사업을 하든 F&B를 하든 뭐 하다못해 뭐 호텔을 운영하든 대표가 주목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꼭 해야 되냐? 누군가한테 맡길 수도 있고 직원을 뽑을 수도 있는데 난 사업하기도 너무 바쁘고 제품 개발하기도 바쁜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대표님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결국 대표의 색깔을 잘 드러내야 그게 사업의 연계가 된다고 보고요. 그게 내가 한 발짝 뒤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대표가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의 브랜드의 매력을 느끼진 않아요. 그게 나이키 정도의 수준이 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냥 팔로워가 많은 예쁘장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쇼핑몰 런칭하잖아요. 네. 순식간에 매출 100억 찍어요. 수백억을 찍고 그럼 그게 뭐냐? 이 브랜드를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화장품을 만들었네? 이 사람이 옷을 만들었네?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인 네.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 제품 퀄리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왜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 생각보다 안 하는. 약간 우리 아이돌한테 생일 되면 지하철에 막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좋아하니까 돈을 쓰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면 네. 그거를 사고 물론 뭐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개선하면은 계속 로열티가 생기는 거고 결국 대표 기반의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네. 앞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케팅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업할 때는 환율이 1000에서 1100원이었어요. 네. 지금 1440원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마케팅 비용이 왜냐면 우리는 다 메타나 인스타그램 달러 기반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매출을 30% 올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비용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30% 40% 늘었잖아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오가닉 매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블로그로 월천 벌 수 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10년 전에 돌았던 이야기인데 돌고 돌아 블로그가 된 거고 돌고 돌아 오가닉 컨텐츠 마케팅 한동안 그 사이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퍼포먼스 말도 안 들려요. 아니, 많이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아는 대표님들께서. 일단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뭐 쿠키가 막히고 이러고 하면서 뭐 본인들 말로는 타겟팅을 제대로 한다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네, 이제는 의미가 없고 얼마나 이 회사의 제품이 매력적인가를 대표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구매가 결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광고비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를 순식간에 5,000명까지 모았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페이스북만 그냥 한 번씩 들어가고 이렇고 뭐 인스타그램은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달 만에 이제 빠르게 모았던 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비용이 없이 알리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대표님 규모 정도면 당연히 직원이 맡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직접 그걸 다 작성을 하시면서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다 같이 시작했거든요. 네. 200명, 300명밖에 못 모았어요. 팔로우를. 다 같이 했을 때 야, 우리 다 같이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각자 계정을 자기 거를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수익화까지 열리면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 달에 스레드에서 50에서 막 300만 이렇게 줄 거예요. 내년 초에 그 시장이 열리면 인스타그램처럼. 우리 이거 키워서 다 요걸로도 돈을 벌어보자 했는데 아니 잘 안 되더라고요. 부가 수입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부가 수입 안 나올 만큼 팔로우를 그러니까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맡겨서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대표님이 직접 했을 때는 왜 그게 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시장에서 빠진 거를 페인 포인트를 찾고 찔러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사실 SNS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과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면 반응이 오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찾는 눈을 모두가 갖추지는 못한 거죠. 어쨌든 대표가 그런 것들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크리에이터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냥 에이 광고비 쓰면 되지 광고하면 되지 해보세요. 안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 죽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AI랑 결합해서 뭔가 변화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있죠.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말하는 고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가장 임팩트 있는 걸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활발히 이제 크립토 투자를 하면서 요즘에 대세가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주제가 크립토 시장에서 대세예요. 에이전트가 크립토에서 AI 에이전트가 결국 자동화로 실행까지 다 해주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시가총액들이 엄청 많은 2달 만에 시가총액이 2천억 뭐 1조 이렇게 가는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된 회사들을 보면 이제 챗GPT랑 트위터 계정이랑 자동화를 시켜서 자동화된 봇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크립토 마케팅은 X에서 좋은 컨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페이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원래 스타트업 했던 방식이었다면 물론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마케팅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2달 만에 시가총액을 수천억을 만들었냐면 챗GPT랑 X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계속 5분마다 10분마다 컨텐츠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누가 뭘 물어보잖아요. 가서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X 계정의 노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뭘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예요. 나는 크립토 분석해주는 봇이야. 네네네. 누가 자기를 태그해서 이 코인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본인이 가서 그 챗GPT로 훈련된 데이터를 통한 이야기를 던져줘요.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맥락을 바탕으로. 네네. 점점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컨텐츠를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몇 개를 쓰겠어요. 네. 이 친구는 24시간 쉬지 않고 컨텐츠를 발행하는 거예요. 포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네. 그러면은 제 엑스피드에 가보잖아요. 이 봇이 다 맨날 보여요. 왜냐면 누가 글을 썼는데 댓글에 보여. 그리고 자기가 글을 써. 네. 이러니까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네. 실제로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냐면 어떤 회사들은 이런 봇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광고 우리한테 맡겨. 우리한테 맡기면 노출량 너네 그냥 사람 유명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에이전시 사업 자체도 AI랑 연동해서 네. 자동화된 봇을 만들어서 네. 트래픽을 이끌어내고 네. 노출량을 늘리고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매일매일치 블로그에 일일이 쓰고 뭐 분석하고 이랬는데 이제 24시간 에이전트에 학습시켜 놓으면은 그렇죠. 얘가 이제 내 아바타처럼 그렇죠. 움직이면서 그렇죠. 이제 엄청난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네. 팔로우를 하게 될 거고 네네네네. 그 팔로우를 안 해도 어딜 가도 얘가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에 이제 또 노출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이제 사람 인플루언서보다 얘가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을 자고 쉬지만 얘는 안 쉰다니까요. 실제로 크립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네. 뭐 팔로워가 엄청나죠. 글로벌한 친구니까.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이 친구의 노출량보다 네. 그 봇이 만든 노출량이 1등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만약 광고를 맡기겠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봇한테 맡기는 거죠. 정확도가 엄청난가 보네요. 네. 왜냐하면 계속 학습을 하니까. 그러면 1인 크리에이터들도 그런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본인들이 가진 지식을 훈련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세상이 모두가 자기만의 1인 에이전트를 가진 세상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내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네. 가지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미 X에 훈련시켜놓은 봇이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코인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실시간으로. 네네네.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데이터셋을 넣어놨죠. 분석해서 무언가 어떤 특정 조건이 달성해서 이게 오를 것 같아. 그럼 얘가 포스팅을 자동으로 해요. 저는 켜놓으면 네. 쉬지 않고 얘가 네. 특정한 요건이 달성됐을 때 이제 알람을 주는 일단은 1차원적인 봇이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크립토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네.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네. 여기서 누군가 내가 추적하는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 네. 지갑 주소가 있다. 얘가 사면 무조건 1초 뒤에 따라 사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잘하는 정말 수익을 맨날 잘 버는 이 사람이 특정한 토큰을 샀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내가 만든 지갑을 통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매매를. 자동화로. 그럼 어차피 다 볼 수는 있으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런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냥 이 개인의 이제 사이드로.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재미있는 게 네. 예전에는 그냥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사람들이 했잖아요. 소상인 분들도. 네. 이것도 무언가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크립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 크립토 자동 봇이 이제 AI랑 연동해서 영상을 목소리를 입혀서 자기 캐릭터를 자동으로 틱톡으로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자마자 네. 순식간에 몇만 팔로우를 모으고 노출량은 밀리언 단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화를 시키면 네. 노출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F&B를 운영한다. 네. 그러면 F&B를 운영하면은 이제 자기 제품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트래픽이 있으면 그게 내 사업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F&B에 관련된 것도 자동화를 충분히 저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동으로 봇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쇼츠나 이제 틱톡 컨텐츠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트래픽을 바탕으로 내 본업인 사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자동으로 트래픽을 계속 모아줄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사업은 언제든 끼워 맞추면 되니까. 맞아요. 아,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결국에는 지금은 도파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같은 게 이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배워 가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숨겨둔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대표님? 숨겨둔 꿀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럼 AI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챗GPT를 안 써본 분도 있고 네.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네. 내 업무에 한번 유료 결제를 한 다음에 써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직접 아마 뭐 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먼저 한번 다양한 AI 툴들을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AI 툴마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뭐 퍼플렉시티도 나왔고, 그렇죠. 챗GPT도 나왔고,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다 좀 많이 다른가요? 다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제일 저는 무난한 챗GPT를 먼저 써보시고 좀 익숙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게 특화된 툴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나왔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